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에 대한 논란 오늘도 뜨겁습니다. 탄원서를 누가 유출했는지 또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퇴 제안을 받았다는 제안의 진실은 뭔지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좌파 논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찬회 소식까지 유정화 상황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 연찬회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연찬회죠. 소속 의원 전원의 장차관 또 대통령실까지 총 출동을 했는데 당, 정, 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하얀 티셔츠도 입었는데요. 당면 과제는 저조한 지지율 회복이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또 차기 전당대회 시기 조율 같은 문제에 어떻게 진전이 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자라고 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 정부 흠집내기와 민생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되자마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에 대한 막말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다수당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이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전당대회를 마치자는 입장은 같지만요. 김기현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직후, 안철수 의원은 12월 예산국회를 마무리한 후를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년 1, 2월을 주장하다가 지금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선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차기 당권 주자들 역시 윤심을 염두에 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을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겨냥을 했는데 안 의원은 인수위를 부정하는 건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 국민들에게 그걸 좌표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 뭔가 좀 메시지가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제가 아쉽다. 김기현 의원이 인수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말 같습니다. 인수위 역할에 대한 부정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입니다. 네, 이렇게 당권 경쟁 점차 달아오르는 모습인데요.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현재까지 김기현 의원입니다. 정치 맛집 김기현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1일 1문답을 비롯한 60초짜리 쇼트 콘텐츠들을 부지런히 올리고 있는데요. 자기 자리니까 그런 거다. 네, 이런 친근한 콘텐츠들도 있지만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더 선명하고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윤핵관 해체설에 대한 질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윤핵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웃긴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그러면 문핵관은 없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핵관은 임종석 뭐 거기에 또 조국 뭐 다 그 문핵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이핵관 없습니까?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뜻을 특히 더 존중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있는 게 왜 나쁩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이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하면서 자꾸 해서 윤핵관은 해체된다는 주장에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네, 이런 모습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여권 인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본인의 자필 탄원서 누가 유출했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 소송에 대응하는 당 관계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출했을 거다. 또 일련의 과정이 좀 조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라고 했던 발언을 겨냥해서 후안무치하다라고도 말을 했었죠. 김 의원은 이 탄원서는 유출한 게 아니라 공개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치라는 용어도 틀렸고요. 아니 이게 뭐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그냥 공개죠. 뭐 중요합니까 그게? 네, 이 탄원서 유출자를 이제 감싼 셈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별개로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은 탄원서 외부 공개 법적으로도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탄원서를 송달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도 원내대표 등을 향해서 유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 쪽에서 유출했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의 그 직무 윤리 내지는 범죄 혐의까지 이거 비대위원장으로 돼 있는 주호영 의원이 이제 그 피고 이제 채무자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탄원서 공개는 문제 없다라고 한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요. 채무자 측, 즉 당내 인사가 유출한 것이 맞군요라고 썼습니다. 불과 5개월여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원탑 투톱으로 이제 대선을 치렀던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인데요.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 복지 부동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라고도 적시를 했었죠. 김 의원은 이 탄원서 이렇게 봤다고 했습니다. 뭐 재밌게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거니까 막 그런 눈도 있구나. 그러고 웃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쓴 탄원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거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 절차를 정리해주겠다라는 이른바 윤 핵관의 제안을 폭로한 부분입니다. JTBC 뉴스룸은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 윤 핵관 의원을 만난 6월 말과 7월 말 전후에 이 전 대표 사건 수사팀에 수사 속도를 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당시 A씨가 수사팀에 야간 조사라도 하라며 수사의 속도를 내란 주문을 여러 번 했고 포괄 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방식까지 적시해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포괄 일죄라는 거는요. 여러 사건을 묶어서 한 개의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당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도 포괄 일죄로 보면 이 전 대표의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6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적인 어떤 접대와 또 뭐 후원이나 물품 제공 이런 것들을 포괄일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포괄일죄로 볼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신전 부대변인은요. 경찰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수사 결과를 또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또 수사기관 자체가 이렇게 또 지금 윤핵관과의 만남까지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크다고 보고. 네, 민주당에서도 사실이라면 이건 국기 문란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거들었는데요.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여당 당대표 숙청의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권 투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공권력 사유화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전 대표에게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윤핵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제안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제안의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경찰 수사 문만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기꾼은 잡아내서 처벌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면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뻥이 센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 수사나 이재명 대표 후보 수사나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이런 수사를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표의 탄원서에 담긴 또 다른 내용도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 폐군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라는 것이 있었고 심재철 의원이 나중에 소회를 밝혔지만은 그때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들은 너무 어렸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때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가지고 회군했고 그때 신군부는 그것을 오판했던 것이 야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며칠 뒤에 더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네, 당시 서울역 회군의 당사자였던 심재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말한 이 소회 본인이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밝힌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울역 회군이 5.18 광주의 발단이 됐다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좌파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5.18 기념사와 저서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고 유시민처럼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2012년 광우병 시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좌파 진영이 단골로 이용한 역사 왜곡 논리일 뿐이다. 네, 심 전 의원은 당시 재판 기록 등을 상세히 공개를 하면서 서울역 회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탄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광주의 비극을 보고 짐을 나누지 못한 걸 평생 자책하는 걸 보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회군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가처분 신청을 해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셈인데요. 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80년 광주가 상처였던 사람들에겐 서울역 회군 역시 후회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주장을 좌파로 매도한 데 대해서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준석을 좌파와 연동시키는 방법까지 동원되네요. 이준석이 좌파면 도대체 보수는 앞으로 집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세상이 좌파로 물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 전 대표의 은유를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신군부에 빗댔다. 또 명확한 역사 인식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광주 출신의 이용빈 의원입니다.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또 광주 학살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검찰공화국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가능하구나라고 느낀 것을 당시에 신군부에 비유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분이 참 역사적 인식이 굉장히 명확한 분이구나.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어떻게 논의가 될지 관심인데 오늘 연찬회에서는 논란의 발언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 유출, 김기현 의원 공적 공개다. 서울역 회군 표현도 공방.